빵 싸움만 벌인다.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가 아니냐.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났다. 사흘 동안, 아니 나흘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헌정사상 유례 없이 장관급으로서, 아니 총리급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흘간이나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빵 의혹에 집중한 나머지 방송통신 자질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국회에서는 방송법에 이어 방문진법까지 민주당 주도로 또다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혼자 되긴 어렵고 두 명은 가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쓰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말이 자료예요? 주장이지? 그것도 구별이 안 돼요? 그전 MBC 시절에 법인카드를 공적으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또 대전 MBC 근처에 있는 그 관저 근처에 있는 빵집까지 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흘 동안 청문위원들이 움직인 셈입니다. 빵 의혹만 제기하다가 끝났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자 이번에 그 내용을 도대체 왜 갔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제 3일 동안 청문회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토요일 날 이례적으로 청문 일정을 더 잡아서 청문 그 과방위원들이 직접 대전 MBC를 찾은 건데요. 국힘 의원들은 안 간 거죠? 네, 민주당 의원들만 주도적으로 해서 갔고요. 그 대전 MBC 직원들에게 뭐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 대전 MBC에 있었을 당시에 빵을 어떻게 샀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인근에 있는 빵집을 가서 실제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한 24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앞서 보셨지만 이 50만 원어치, 50여만 원어치의 빵을 혼자서 들고 그럼 갈 수가 있는 것이냐. 네. 단팥빵으로 치면 240개가 되는데 그걸 혼자서 어떻게 들고 직원들을 나눠줬다는 것이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질의 공방도 오갔었거든요. 네. 그거를 약간 실증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주말에 필리버스터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전 MBC까지 찾아가는 모습이 그 인사청문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반응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이틀이 아니라 사흘까지 해놓고도 대전까지 찾아가는 이 기행과 집요함이 기가 찬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 의원께요. 자, 그런데 이제 이진숙 청문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따져 물을 게 참 많을 텐데 왜 빵에 집중하는 걸까요? 목적은 빵이 아니고 MBC죠.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뭐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썼냐 아니냐 하는 이 논란은 네. 사실은 그 야당의 일관된 MBC 지키기에서 나온 일종의 그 방론인 겁니다. 지금 그 사상 초유의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소추까지 해서 방통위 영인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진숙 후보가 임명이 돼서 뭔가 하나라도 의결을 하면 야당은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지금 임명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먼지털이식으로 그 신상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법인카드 유용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였으면 이진숙 사장 이후로 대전 MBC 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감사를 해서 뭐 고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저는 이 법인카드 문제를
얘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책골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법인카드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나 김혜경 씨 사례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스스로에게 이것은 결국에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MBC 지키기가 너무 과도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인주 변호사께요. 네. 그런데 이제 빵 문제를 거의 뭐 사흘 아니 나흘째 저렇게 이제 집요하게 파들고 있는데 저런 걸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귀를 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저는 그 빵 관련된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현 의원도 아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녹취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원 사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위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자질로서 과연 그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청문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뭐 본인은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납득할 만한 좀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제출했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 완벽히 해명됐다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고 근데 그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공방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라도 또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동의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처음에 53만 원어치 샀다가 그날 네. 또 이제 대전에 가서 44만 원어치 샀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뭐 이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설마 그걸 혼자 먹지는 않았겠죠. 네.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샀을 때 누군가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은 이제 뭐 선물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전 MBC 사장 퇴임하기 직전에 퇴임하기 전날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선물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입증하라는 거죠? 선물용이었음을 입증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먹었는가를 입증? 그 입증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카드 뭐를 유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네. 그거를 MBC가 문제 삼는 건 모르겠는데 왜 민주당이 MBC를 대신해서 그것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 귀중한 그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네. 왜 MBC를 대리해서 민주당이 그 MBC의 재정 상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는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네.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까 전 참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빵을 사서 혼자 이제 들고 갔다는데 그 50여만 원어치는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무게다라는 또 빵집 그 관계자들의 또 녹취까지 따가지고 와서 또 청문회장에서 틀고 그걸 듣고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또 와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 국회의 현실이 이런가 혀를 차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에도 국회로 계속 불러가지고 또 묻고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르면 내일이 7월 30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검증이 빵 얘기로 뒷전이 되는 사이에 조금 전 국회에서는 방송법에 이어서 방문진 법까지 또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여당은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지만 4개 법안 모두 이달 말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답답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편할 시끄럽다니 내 말하고 있는데 좋은 내용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내가 참았던 거야. 왜? 내가 찬성 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자, 토론에 집중해 주세요. 무제한 토론은 당신들이 제안한 거야. 짜증게 해서 뭘 짜증게?
뭐야 당신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법이 강행 처리가 되기 전에 새벽까지 이루어진 필리버스터에서 최장 시간 발언을 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욕설에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자리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 국장님, 우리 법에 말이죠.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몇 석 이상 의원들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제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 뭐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다를 때는군요. 필리버스터는 아니 뭐 저 그 밤새도록 했고 지금 100시간째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여당 하니까. 의원들은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투지 문제를 저런 걸로 이제 지적하는 그 언론 보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박선원 의원이 뭐 저는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저 자리에서 뭔가 남을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서 욕설을 해서는 곤란하죠. 자, 사회를 보는 사람 사회권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회권자가 적어도 욕설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윤리위원회에 그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 자 이렇게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표현대로 오늘 아침 신문들이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 중단시킬 방법 없습니까? 국회의장이 이거 끊어줘야죠. 우리나라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의 편에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중립형 국회의장을 국회법이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소위 방송사법 중에 특히나 방송 3법, 그러니까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은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합의된 시스템을 깨는 겁니다. 2000년에 5년 동안 여야가 논의해서 그 이사 숫자까지 합의해가지고 통합방송법 제정했거든요. 이걸 함부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이 독주하다시피 해서 반복적으로 내놓는 법안들을 국회의장이 과감하게 표결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